어제 있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양분한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전화 인터뷰만 하고 8월 6일 날 했죠. 제가 보름 만에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됐습니다. 보름 만에 실제로 나오셨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실제로 등장하셨는데요. 예.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아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서구을 지역구를 둔 양분함 의원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당선도 예, 되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시당 위원장 임기가 그러면 시작이 된 건가요? 임기는 8월 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음, 현실적으로 제가 아직 업무 인계에서는 지금 전당대 끝나고 하려고 네. 많이 안 받은 상태고 선거도 이제 상당히 과열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네, 했는데 예, 이제 제가 약속했던 공약을 어. 어떻게 시행할까? 공약을, 예, 공약을 어떻게 시행할까에 대해서 네,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예. 어제 청문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저희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습니다. 예, 예, 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어제 청문회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봤지만 중간중간 예. 처음부터 보면서 청문회 시작부터 좀 여야 의원들 간 설전도 좀 있고 예, 분위기가 예.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청문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제 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 느끼셨겠지만 네. 초반부터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포문을 열었죠. 음. 근거도 없는 용산 개입설을 네. 가지고 정쟁화하기 위해서 맹탕 청문회를 한다. 두고 봐라. 오늘 청문회 끝나도 나온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하. 또 그리고 지금 을지훈련이죠. 이름이 예. 약간 바뀌었는데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이렇게 기관장들을 데려다가 청문회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또한 백예룡 경정에 동키호테 같다.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면서 이제 청문회 분위기를 이렇게 무용의 청문이라는 걸 이끌어가려고 할 필요 없는 청문회다.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민주당에서는 방어를 했고 네. 어제 전반적으로 증인이 28명이 신청을 했는데 네. 21명이 나왔어요. 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네. 21명에 20대 1. 백예룡 경정만 우리가 원하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고 나머지 20명은 다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입니다. 20대 1로 어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초반에는 네. 약간 우리가 밀리는 듯한 수세에 밀리다 했지만은 예. 중반전을 들었으면서 우리가 승기를 잡았고 나름 의미 있는 네. 청문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라고 총평을 예.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예.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도 연결돼서 이 쟁점 이슈로 부상한 폭발력 가진 이 이슈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했고 이 이슈를 주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지난 7월 29일 조지어 경찰청장 청문회 때 네. 백예룡 경정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음. 제가 백예룡 경정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날 증언할 때도 제가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증언 때 세워서 네. 백예룡 경정 입을 통해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이제 알렸죠. 그리고 음.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네.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그제는 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제 청문회 잘해서 예. 백일원 경쟁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아하. 그래서 즉 모든 국민이 볼 때 그래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큰 선이 움직였으니까 이런 조직적으로 외압이 가해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렇지 잘못하고 백일원 경쟁의 진술이 말이 안 되네.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면은 청문회를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는 그럴 걱정이 수 많이 있으니까. 들었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목적은 달성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닮은 꼴이라고 보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고 예. 양분하 의원께서 이걸 강하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고 예. 어제 청문회 거치면서 또 어떤 또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고 네. 주장했던 것은 먼저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던 우리 백정용 네. 과장은 자체를 백혜령, 당했습니다. 또 최혜병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던 박정호 수사단장은 네. 보직 해임을 당하고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 부분. 이 사건 마약 수사 사건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울경찰 사건을 옮겨라는 이첩 지시를 받고 네. 수사가 한 10일 중단됐습니다. 최혜병 사건도 경북 경찰청으로 갔던 사건을 이관을 시키고 경찰 수사를 이제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정점에 누가 있는가? 아. 최상병 사건에서도 정점에 이 모든 컨트롤했던 게 네. 용산이다. 이런 의혹들이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도 용산인이 개입설이 이제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하.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차이는 있다. 예.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는 VIP 경로설이라든지 이관에 대해서 직접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왔어요. 그러나 이 경찰청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직접 증언은 없고 전문이죠. 김찬수 서장이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백일원 경쟁이 전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용산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정점에서 매우 아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 정점에 용산이 있다. 네. 그런 의혹이 이제 불거져 있다라는 불고 있다는 게 거죠. 비슷하다. 예. 제2의 최상병 사건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건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의혹의 핵심은 역시 이제 용산이며 용산이라는 용산이. 단어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의혹이 좀 불거져 있는데 대통령실의 관여한 정황 예, 예. 이거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네. 대통령실이 어떻게 관여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용산에 대해서는 백예령 경정의 증언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증언? 작년 9월 22일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 브리핑 날짜는 9월 20일. 브리핑하기 전 이틀 전에 네. 9월 20일 날 김찬수 서장이 브리핑 연기해라. 그리고 용산이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백경정이 들었다. 네. 그런 증언이 있고 예. 또한 한 달 후 정도 지나서 10월 30일 날 백경정이 다시 김찬수 서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됐습니다. 그거는 그 녹음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녹음 내용이 있어요. 예. 9월 20일은 녹음을 못했어요. 9월 20일 없고. 10월 30일은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네. 녹취록이 보면은 백일원 경쟁이 그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서장이 용산 언급했잖냐, 용산 말했잖냐고 이야기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죠. 아하. 만약에 처음 들었다고 하면 그렇죠. 무슨 용산이야 이렇게 그렇죠. 할 만도 한데. 자 여기서 예. 김찬수 서장은 아니다, 내가 그때마다 용산 안 나올 때 반박했다, 반박했다고 주장하는데 녹취록이 예. 없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백일원 경쟁 때 신문했습니다. 네. 김찬수 서장은 용산 나올 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본인이 일부러 녹취를 안 한 거냐? 아하. 아니면 그런 말을 안 하고 김찬수 거짓말한 거냐? 네. 백일원 경쟁 단어마다 거짓말한다. 아. 한 번도 말은 용산 말을 왜 하냐? 내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가 말했다라고 언급하냐라고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녹취도 있는 그대로 내가 녹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용산하면 용산 동네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알 수 다 아는 있는. 이야기고 예. 특히 경찰 공무원이 용산을 언급했다? 그것은 정말로 자기 직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또 이것도 평상시 용산을 언급해도 참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수사와 관련해서 네. 용산이 심각하게 알고 있다. 알고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만약 본인이 안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당연히 그러면은 막 이 펄펄 사람 뛰겠죠. 고소를 예.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아하.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활짝 뛰어야 될 문제지. 이도 정신병자 아니냐? 누구 죽이려고 하냐 지금?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10월 14일 날 10월 14일 날 백여령이 조 경무관하고 대화 내용에 놓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 예, 그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됐습니다. 네. 녹취록 보면은 조병로 경무관이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 또 용산에서 전화 왔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물리적 해석이 따릅니다. 용산에서 옛날에 전화했는데 또 전화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군데서 전화 왔는데 용산도 전화했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나 아하. 어찌됐든 용산이 언급됐어요. 용산이 또 언급된 겁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 백여령 경정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언도 증언이지만 이 예. 사건의 경과를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뭐 더 디테일하게 잠시 이야기할 수 네네. 있겠지만 큰 그림 보면은 관세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네. 관세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원하는 대로 누가 움직이죠? 경찰청이 움직입니다. 경찰이 움직입니다. 네. 관세청의 변호인 역할을 경찰이 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청이 그렇죠. 브리핑 자료에서 넣어달라 빼달라 네. 이야기가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경찰청이 해주는 역할이 되는데 그러면은 관세청과 경찰청의 국가기관에서 위상 역학관계를 봤을 때 경찰청이 과연 관세청의 심부름꾼이냐 변호인 역할을 하냐 그건 통상경.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경찰은 이렇게 관세청을 옹호하고 관세청을 변호인 역할을 했을까? 또 이상하네요. 그 부분도. 이상하죠. 네. 단순히 관세청 부탁받고 했겠냐는 게 저희 백여령 경쟁이 제기하는 강한 의문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네요. 어떻게 그러나 용산이 누구의 힘이 용산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는 우리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답답했던 부분이 그럴 겁니다. 왜냐면은 뭐 증언이 엇갈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백경정은 확실히 이제 용산 예.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고 김 전 서장은 용산 얘기한 적 없다. 예.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답답하고 국회의원들의 전혀 무능해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청문회 시스템,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청문회 시작할 때도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원들끼리 진실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명명백과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백여령 경쟁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에 있어서 네. 뭔가 심상치 않다. 큰 심상치 손이 않다. 작용하지 않고서는 경찰청이 관세청 변호인을 할 수가 없다. 네. 요걸 드러내는데 우리는 목적을 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청문회를 쭉 보면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의혹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예. 그 여론 환기용 청문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사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론이 지켜보고 있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수사기관도 그냥 함부로 넘길 수 못하죠.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요. 이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누가 위증했는지는 나중에 수사가 잘 되면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이제 놓고 보고 어제 보면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흐름들을 민주당 의원이 계속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관세청에서 나온 사람들한테도 질문해가지고 왜 찾아갔느냐, 예. 왜 그런 것이냐 물어봤는데 관세청 직원들은 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어제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서 관세청에서 갈만하네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제가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의원들이 혀를 내찼던 게 네, 관세청장의 공직관입니다. 그래요. 예. 뭐라고 했죠? 지금 10월 6일 날 관세청의 통감국장은 감사 담당 직원을 데리고 네, 백여령 경제를 만나서 음흠. 브리핑 자료에서 관세청을 세관을 빼달라. 음. 빼졌냐?
확인하러 간 거죠? 확인하는 거죠. 예. 요구 내지 확인입니다. 아하, 요구 내지 그리고 확인. 서울세관청 경찰청을 갑니다. 서울경찰청을 네. 서울경찰청을 갔다라고 이제 백일원 경정이 증언했고 관세청장도 어디가 갔을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 일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디 갔는지. 서울경찰청장이 통행 일지를 안 줍니다. 어. 없다고. 그게 없는 게 말이 되나요? 관용차를 타고 갔을 텐데. 서울세관장의 차량 운행 일지는 운전하신 분이 바뀌면서 예. 인견수가 제대로 안 돼서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관세청장은 이렇게 관에서 쓰는 차량이 두 종류라고 그래요. 업무용 차량이 있고 예. 업무용 차량은 누구나 다 타는 겁니다. 그건, 예. 여러 그건 사람이 일지를 타는? 쓴다고 그래요. 근데 전용 차량이 있대요. 네. 기관장이 전용으로 쓰는 그건 일지를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세청장은 전용 차량을 타서 없다. 일지를 확보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 사람들이 와서 면담을 통해서 세관 빼달라 그러면 세관 빠진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 백불에 있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세관 연루 사실을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예. 백일영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 사실을 듣고 가서 또 전화로 확인합니다. 통관국장이 정말 그러냐? 서울세관장이 그런데 그 어떻게 안 되냐? 그 도저히 백불. 할 수 없다. 이건 백불 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시간이 10월 6일 08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원하는 세관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걸 좀 확인하고 얘기를 하려고 싶었는데 예.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50% 달성한 거지. 브리핑에서는 빼는데 예, 백불에서는 해준다. 물어보면 얘기할 수밖에 없다. 백경정이 이렇게 근데 이 얘기했어요. 사람들 백불에서 빠지기를 원한 거지. 다 빠지기를 다 원하는 빠지기를. 거죠. 예. 그 최종적 확인이 08시 50분입니다. 10월 6일. 아하. 08시 50분인데 08시 5분에 08시 55분 5분에 서울 폭력계장이 영등포로 전화합니다. 어허. 나 지금 너희 서로 간다. 그 5분 사이에 뭐가 있었겠는가? 5분 사이에 뭐 연락이 서로 주고 5분 사이에 이런 게 제가 있을 수 출연하기로 있겠네요. 5분 사이에 서울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뭔가 경찰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화에 의해서 급하니까 네, 바로 지금 내려간다. 어. 영등포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영등포에 와서 이제 이첩 지시를 하게 되고 네. 이첩 지시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5분 동안에 수사에 이제 손을 떼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백경정? 이제 수사에 손을 떼게 되는데 방금 질문한 것처럼 예. 관세청이나 세관 직원들이 거기 와서 면담을 하고 조사를 받는 기관인데 네. 빼달라, 넣어달라, 뭐 음. 브리핑도 연계다. 과연 말하는 게 적절한가? 그 이 부분에 자체. 대해서 예. 적절한 것에 대해서 관세청장은 시종이나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우리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가서 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당연하잖아. 수사를 받는 사람인데. 수사를 받는 기관 와서 이야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관세청에서 7월 29일 날 청문회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니까 뭔가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 설명서까지 만들었다.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설명으로 돌아다녔어요. 들으셨어요, 의원님? 예. 저한테는 안 왔더라고요. 안 왔어요. 어찌 뭐 제가 없어서 그런지 안 왔는데. 자료만 보셨군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료만 봤어요. 네. 그 자료를 억울하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 요구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피사지 공표 금지 원칙, 뭐 인권 침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서 그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작년 네. 10월 6일 날도 찾아와서 구걸할 게 아니라 네. 공문을 보냈어야지. 아하. 그때는 공문을 왜 안 보냈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다서 아니까 공문을 안 보내고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네. 뭐 조병로 경무관도 예. 따로 뭐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세청이 이렇게 수사를 한 영등포에 와서 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또 자기들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을 입증한 게 왜 금년 8월 달에는 이렇게 설명서를 보내면서 네. 그렇게 떳떳했다면 그때는 왜 이런 자료를 못 보냈냐 이것이지.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말한 것처럼 네. 당연히 우리 권한이고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은 지금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네. 자기들 입장을 네, 이렇게 문건을 만들어서 네. 돌리는 것처럼 작년 10월 6일도 와서 비굴하게 구걸하지 말고 공문으로 공문을 당당하게 보냈어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했으면 되는데. 왜 그래 하지 못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조병로 네. 경무관 통해서 또 부탁하냐 이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이 또 그런 부탁을 한 그걸로 것은 증명이 되네요. 적절치 않았고 음. 적절치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네. 세관의 연루 의혹이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청장 비롯한 관세청에 있던 사람들 예. 그 당일에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궁금한 상황인데 일지도 일지도 없다. 없다고. 야, 이게 뭔가 좀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하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하시겠지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하하. 그리고 수사기관이면 우리 압수수색 갔겠죠. 네. 수사기관 압수수색해서 차량 일지 일지 의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죠. 음. 보다는 아, 이거는 안 주면은 뭐 확보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 경찰청도 지난해 10월 이 인천 세관 사건을 예. 영등포서에서 그러니까 수사팀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역 수사단 마약 수사에 넘기려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나중엔 다시 또 그렇죠. 뭐 흐지부지 되는 여기에 그런 굉장히 상황인데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9월 5일 날 이 밀반 입범들을 백연히 검거를 하고 네. 9월 9일 날 이 사람들 데리고 명동 호텔 그 사람들이 기거했던 명동 호텔에 현장 검역합니다. 네. 근데 매우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요. 현장에 부합됩니다. 음. 진술이 그 자리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받습니다. 아하. 9월 9일 날 예. 이것을 서장한테 보고를 하죠. 서장이 그러니까 9월 11일 날 네. 이것을 당시 김봉식 수사부장 지금 서울경찰청장 됐죠. 네.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한테 음. 보고를 하고 답을 받습니다. 잘했다라고. 잘했다. 칭찬을 받았군요. 김봉식 수사부장한테. 네. 그 9월 13일은 윤희근 청장한테도 보고를 합니다. 세관 지금 연루됐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이관을 해라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했다. 잘했다. 열심히 해라. 예.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관을 지시를 한 게 언제냐?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10월 예. 10월 6일. 6일. 6일이죠. 네. 10월 6일이 제가 조금 전에 찾아왔던 말씀드린 세관에서. 것처럼 예. 의문의 5분. 네. 의문의 5분이 있는 날입니다. 그 통관국장이 재차 확인한 거. 백보를 할 수밖에 없다. 백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여기 계속 놔두면은 세관 수사 통제가 안 된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첩 지시를 내립니다. 광역수사단 예, 마약 그래서 수사대로. 5분 후에 예. 그 서울경찰청의 폭력계장이 영등포에 전화해서 내가 간다 이야기한 후에 10시경에 내려와가지고 네. 이첩 지시다. 여기 그래서 수사팀이 반대를 하고 서로 언쟁이 있죠. 네. 그렇지만 수긍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인 구두 지시가 그날 오후에 내립니다. 광역수사도 수사 이첩한다. 네. 이제 수사 중단한다. 이게 지시가 내리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어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이게 뭐 사실은 뭐 내부 규칙 위반이냐 아니냐 뭐 할 수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이게 같은데요. 범죄 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직권남용죄로. 그래서 굉장히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김봉식 서울청장이나 경찰 수뇌부들도 이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주장을 하고 서로 대립이 됐어요. 네. 자, 그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이첩 지시가 아니다. 이첩 검토 지시다. 약간 말장난 같은데 이첩 지시가 아니고 이첩 검토 지시를 내렸다. 그날 네. 10월 6일. 날. 네. 자, 그러면 이첩 검토 지시든 이첩 지시든 수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이것을 외압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예. 그러면은 이첩 지시가 됐든 이첩 검토 지시가 됐든 왜 그때 내렸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월 11일에 이미 인지한 겁니다. 네. 세관이 연루됐다는 사실 인지했는지 그렇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하.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지를 안 지는
네.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음.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이첩 검토든 이첩 지시를 이 지시를 내렸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뭐 9월 20일 이후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찌됐든 큰 규모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과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첩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몇 명을 검거를 했고 거의 압수이 다 끝났습니다. 수사에 거대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수사는 끝난 시점이었다. 남은 것은 통신자료 분석하고 네. 금융자료 분석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첩 지시를 했던 그들의 주장처럼 이첩 검토 지시를 했던 간에 그러한 것을 지시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었다. 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도 그걸 하려면은 문서를 해야 됩니다. 킥스라고 내부 어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던 공문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시 돌아갔어서 그래요. 필요성도 없고 상당성도 없고 또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네. 또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시점이 지났는데 왜 했냐 이겁니다. 왜 그때 했냐 이겁니다. 그게 설명이 그것이 안 되는군요.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네. 백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확답을 듣고 내부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청문회에서 설정이 있었어요. 이첩 지시다.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경찰이. 네. 이첩 검토 지시. 우리 여기는 이첩 지시를 받았다고 네. 이제 백경정 이야기를 네, 해요. 네. 그런데 백경정이 증언 중에 이 말을 합니다. 이첩 지시 받았고 수사 중단하고 수사 중단한다는 게 뭐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적으로 수사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첩을 하려면은 기록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니까 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이첩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 수사 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다시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MBC 보도 이후에 그렇죠. 그렇게 또 입장이 그것도 바뀐 거죠. 10월 11일 날 네. 10월 11일 날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는데 백불이 있고 네. 10월 10일 MBC 보도를 하고 보도가 막 보도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걸 세관 그대로 두면은 의혹. 광역 수사들을 가져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 계속 수사를 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보도가 나오고 다 그러니까 알려지고 됐으니까.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의심을 받죠. 그렇죠. 그래 그대로 둡니다. 사건을 하하. 그대로 두는데 네. 여기에서 그대로 두라고 10월 11일 날 지시를 받고 백경정이 10월 16일 날 이제 다시 수사하겠다. 네. 수사팀도 더 보강하자. 아하.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경찰서장 김찬수 서장이 결재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 그런 증언이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윤건영 간사께서 네. 문건을 확인했어. 음. 김찬수 서장이 그런 결재 문건에 서명하는 문건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6일 서울경찰청 영등포서의 수사 이첩 지시 구두 이 명기가 됐습니다. 과정을 써놨어요. 과정을 써놨구나. 써놨어요. 백경정. 그러면은 예. 서울청장에서 이첩 지시를 안 했더라면은 김찬수 서장이 서명할 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검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지시 아니었지. 검토 그런데, 지시였지. 그렇네요. 그런데 서명했다는 것은 이첩 지시했다는 백경정의 증언이 맞다. 그리고 더 나와서 예. 전체적인 백경정의 증언이 다 맞다는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네. 예. 용산 언급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서류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예. 보면은 예. 이 넘기라는 이첩 그렇죠. 지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다. 그러니까 이첩 지시가 아니요 이첩 검토 지시였다면 서장이 결재를 하면서 아니 그래 이첩 이거 틀렸네. 틀렸네. 네. 왜 이러고 허위로 쓰면 안 되지 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서명한 겁니다. 또한 예. 11월 며칠경에 백예령 경정이 김찬수 서장하고 이렇게 녹취록에 보면은 백예령 서장이 그래서 백예령 경장한테 김찬수 서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내가 그때 이첩 지시 이렇게 내가 막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사전에 이첩 지시 한 것도 이첩 지시가 내린 것도 나도 모르고 그게 내가 힘없게 이제 무력하게 느껴진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첩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첩 지시한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죠. 이거. 이첩 지시가 이첩 지시 목적, 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음흠. 그 당시의 수사 진행 과정을 음흠. 봤을 때 다분히 네. 사적 목적, 관세청을 위해서 부당한 백벌을 한다는 확답을 네. 받은 과 동시에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자,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사안 무리하게 이 수사를 예. 이첩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마하려는 세관 관련된 것들은 무마하려는 그런 그렇죠.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이 세관 커진 거 수사는 아닙니까? 어쨌든 잘 안 하려는. 예. 예.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예. 어제 국정감사, 어제 청문회 보면서 판단이 섰을 겁니다. 판단이 섰을 거다. 네. 아니 이게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면 세관 직원들에게서 남아 있다고 하면 예. 이런 마약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히 국민들이 알 것이고 예. 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세관에 빼려고 했다는 걸 보면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한 세관 직원을 예. 보호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그런 그렇죠.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우리는 국민들이 이제 볼 남은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 밝혀야 된다. 예. 이거는 뭐 청문회나 이런 걸 가지고는 바로 밝힐 수가 없는 거고 수사 한계가 과정이 있는 필요합니까? 우리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는 네. 백경정의 증언이 음.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것, 즉 네. 이 경찰청 여러 조치가 정말로 합리적이 안 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알렸던 겁니다. 아. 그리고 공수처 수사하는데도 네. 우리가 청문회에서 밝혔던 여러 내용들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고 공수처도 수사를 함부로 말아먹을 수 없을 겁니다. 아. 우리는 청문회가 끝났지만은 네. 계속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음. 또한 계속해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이슈가 있으면은 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또 이게 관여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백혜련 경정이 수사를 하다가 예. 이 사건 이후에 지구대로 간 인사 그렇죠. 조치. 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백혜련 경정이 지구대로 갔습니다. 네. 제가 화곡지구대로 지난번에 갔죠? 경찰서 인사 자료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네. 6명이 이동을 했는데 이 사람만 자천당했어요. 그 영등포서 형사과장 자리가 네. 영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은 예. 총경이 됐고 한 분은 경찰청을 갔고 한 세 분은 또 갑지로 좋은 데로 갔어요. 근데 이분만 자천을 당한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칭찬받았고 잘했다라고는 수사를 예. 최근까지 했었던 예, 그렇죠. 이 형사과장을 지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왜 자천이 됐냐? 예. 형식적 이유는 공보규칙 미준수와 검찰에서 영장을 자꾸 기각하니까 네. 영장 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서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그거 안 열려지니까 자기가 이제 공문을 보낸 거죠. 네. 검사 기피 신청. 아. 여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감찰하고 자천하고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공보규칙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감찰 사유로 자천 사유로 들었던 공보규칙 위반이라는 게 4건인가 5건 보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보도자를 만들어서 네. 백경제 배포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한 거다. 어떠한 오보를 막기 위해서 아. 본인이 답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어제 청문회 과정에 나왔지만은 네. 수십 건 수백 건 있었습니다. 아. 다른 서에서도 그리고 일선에서도 그런 사례가 그거는 있었는데 문제 삼지 않았는데 아하. 이 사람만 딱 요 기간을 문제 삼았다는 거. 또 하나는 이상하네요. 검찰청에 기피 신청했던 공문, 이 공문을 서장 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 아. 검사 기피 신청을 한 것이 적절하냐 여부는 차치하고 형식적으로 그런 결재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백혜련 경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문 보낸 거 우리 얼마든지 과장 정결로 보냈다. 아 그동안 이렇게 네, 해왔다. 해왔다. 그래서 어허. 이의 신청을 했죠. 네. 내 감찰이 잘못됐다는 이의 신청을 했고 또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자천까지 시켰으면은 네. 뭐 감찰도 그게 상응한 감찰이 나와야 되는데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문회 주장했지만 이것은 백혜련의 입을 다물기 위한 채찍과 당근을 때린 것이다. 채찍은 자천과 감찰, 네. 당근은 경고다. 아하. 더 이상 입 벌리지 말라.
요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백예룡 경제 입장에 너무 억울하죠. 역대급 마약 수사를 해서 칭찬과 네. 특진을 못할 망정 이렇게 자천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것이고 네. 또 한 축은 조병로 경무관입니다. 아, 예. 조병록. 조병로 경무관은 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외압 행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음, 이건 중심이 아닙니다. 더 큰 중심이 있는 걸로 우리 추정하고 있고 네. 이것은 어찌됐든 이제 외압을 행사한 주체인데 이분이 감찰 결과 징계 요지 혐의 사실은 사건 문의 금지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조병로 말대로 해버린 거예요. 조병로는 나는 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브리핑에 빠져 있는지 문의했다는 겁니까? 네. 그 주장대로. 그 주장대로 했어요. 네. 주장대로 했고 그것도 어제 나온 사실인데 출장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국민권익위에서 맞아요. 국민권익. 아니 저 인사위원회에서도. 네, 예. 그런데 경찰에서 왜 그것을 조병로 말대로 사건 문의 금지 위반으로 했냐? 조병로 백경정 주장들 한다면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빼라. 외압까지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건 문의 금지 규칙에 되면 경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빼라까지 하면 부정 네. 청탁이 돼서 이것은 파면 징계까지 파면 해임까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낮췄어요 경찰에서. 그래서 감봉 이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는 가서 출장 조사하면서 어떻게 출장 조사를 합니까? 요즘 출장 조사가 유행입니까? 예? 출장 조사 해가지고 예. 문의도 하고 볼 수 없다. 아. 그래서 불문에 붙인 겁니다. 이것이 5년 동안인가 네. 33명 중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는 걸 제가 전번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전화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경찰이 감봉 2개월을 했는데 음. 불문에 나오니까 경찰청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할 게 아니라 불복 신청해야죠. 불복 신청하지 않지요. 네. 짜고 친 고수 대국민 사기전을 벌인 겁니다. 예. 하하. 낮춰서 청구하고 야, 그것도 올려주니까 이상하네요. 인사혁신처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 네. 불복 신청 안 해버리고 하하. 그러면 이게 보통 경우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이게 아. 이것에도 여기서도 우리가 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겁니다. 또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그렇죠. 왜 경찰청이 예. 낮춰서 청구하고 낮춰서 청구한 것도 음. 불문에 붙이는데 이 신청도 안 했냐 이것입니다. 네. 자, 이거 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예, 예. 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백경정이 와서 뭐 증언도 했지만은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안 해주는 부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예. 잘 나가다가 중간 어느 시점 부분에는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담당 부도 바뀌어 버리고 예, 예. 이런 과정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의 행태. 지금 백혜련 경장은 예. 이게 10월 10일인가 음. 자기들이 이게 언론 브리핑이 있고 그리고 10월 10일 그때부터 수사가 이제 중단되고 이렇게 막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했는데 3부로 바뀌었다. 아하. 하는 거 하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무슨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네. A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A모 A. 검사가 인천지검 강력부의 마약 담당을 하면서 백예령 경장이 인천 세관 관련 수사하면서 많이 협조했다. 그렇죠. 현장 검증 협조했는데 네. 이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와가지고 아하. 밖엔 3부로 갔는데 그들부터는 영장을 안 내주더라. 아. 영장 기각을 계속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백예령 경장이 받아내지 못한 영장이 그 세관 연루 직원들하고 본인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 영장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못 받아냈고 예. 또 하나는 이 어떤 공범이 작년 2월 5일에 하나 구속이 세관에서 잡혔는데 네. 그 세관에서 잡혔던 2월 5일 날 잡혔던 그 피의자가 이 백경정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조직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조직원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잡혔어요. 네. 잡혔는데 그 A모 검사가 인천에서 아주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야, 이 사람 한 명이 아니야. 더
더 있다. 수사를 해봐. 예. 그래서 마약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과의 지시를 해서 음. 우범자 분석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2명 우범자 분석표를 만들어서 그 분석표에 의해서 네. 2월 27일 또 한 명을 잡아냈는데 그 한 명은 이 백경지 수사는 공범입니다. 예. 그래서 백경정은 이 A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했으니까 예. 그래서 백경정이 이 검사를 왔을 때 뭘 어떤 영장을 청구하냐? 그럼 우범자 분석을 만들었다면은 CCTV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마약 인천세관 마약 수사과에서 작성했다는 CCTV 자료를 좀 확보해서 갔다라고 영장을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기각하죠. 네. 그게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게 좀 마약 이상하네요. CCTV 자료가 네. 마약 수사과에 어느 과에 있는지, 마약 수사 일과관에 어느 책상에 있는지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영장을 기각하고 네. 두 번 다 기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경정은 나름 거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죠. 검찰까지도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기록을 전체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네, 얘기할 수 속단하기는 없지만. 어려운 것이고 음. 그런 상황이죠. 네, 이제 백경정은 어떤 의심을 계속 의심을 의혹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까지 움직이는 손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근데 이제 협조도 정확히 달리고 우리가 있었는데, 보려면은 그 검사가 했던 수사 기록을 싹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고 과연 검사 영장 기각이 뭔가 합리성이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면은 그런 의문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네. 제3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백일원 경정 기록을 싹 봤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백경정의 계속해서 네. 이것은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급기야 검사 기피 신청까지 본인이 가게 된 배경이 됐던 거죠.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어제 이제 청문회 밤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 백경정 얘기를 좀 따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끝나고. 예, 진술에 이제 오염성 문제를 또 제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청문회 과정과 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예, 이 사건의 얼개, 의혹의 핵심은 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만간 드러나겠죠. 네, 의원님도 지금 이 사안을 하나 정말 깊게 파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거대한 힘의 예, 이 실체가 뭐냐? 예, 사실은 용산이라는 그 두 단어로 이제 상징되는 그렇죠. 그 의혹 때문에 우리 예. 국민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용산이 언급됐다라는 증언이 나와 있고 수사 이제 진행되고 전문 있지만 증언이라 이거지. 네, 전문 증언이 나와 있는데 예, 예. 그 의혹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수사가 예. 다 안 끝났으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김찬수 서장이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정말로 에미넌 단어지 않습니까? 용산이라는 것을 네. 그것을 본인 스스로 음, 거론할 누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백경정이 그런 것을 언급했을 때 안 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뭔가 김찬수 입에서 그 말은 나왔을 거라는 강한 이제 우리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했는가? 네. 과연 용산에서 직접 한 것인지 누군가 용산을 팔면서 네. 호가호위하면서 했던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용산을 했든지 네. 아니면은 용산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용산을 누가 호가호위해서 팔면서 했든지 후자도 문제지. 우리가 그렇죠. 국정에 있어서 네. 용산이 쉽게 누구한테 일용당한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국정이. 안 되죠. 어디로 가도 문제가 있다는 아하. 거예요 지금. 야, 이 사안 저희가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이걸 그냥 두고 제가 볼 수 시간이 없다.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정리가 됩니까? 정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님께서 수사를 해 오셨고 그동안 예, 예. 다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파헤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제도 예. 나름대로 경찰들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뭐냐? 9월 9월 20일 날 첫째, 9월 20일 날
압수수색 예정돼 있다. 세관에.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면 세관 직원이 도망간다든지 피의사실 공표처럼 증거 돼서. 피의사실 예. 공표된다든지라고 주장을 해요. 맞아요. 그런 주장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딱 그 말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어제 질문했지만은 순수하게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압수수색을 먼저 해라. 그렇잖아요. 압수수색 먼저 하고 브리핑 압수수색 오전에 하고 오후에 브리핑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아니 네. 압수수색을 한두 시간 걸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제가 최초에 백경정이 만들었다는 보도자를 봤어요. 네. 봤더니 보도자료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 신체 부착에서 마약이 들어왔다. 그리고 심사 과정과 통관 과정을 살펴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게 홍길동인지 김말동인지 이름도 기재된 적이 없고 몇 명이 연루된 사실도 없고 예. 세관에 가서 뭘 어떻게 했던 구체적인 수사 기밀도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운하면서 예. 그것을 보도를 하면 피의사실 공포입니다. 공무사 기밀 누출입니다. 네. 증거입니다. 한 것은 수사를 모르는 국민을 네. 향해서 교언 영색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나중에 10월 5일 날 그 세 번의 요구에 거쳐서 브리핑 자료가 다 삭제된 나머지 진짜 발표된 내용을 제가 봤어요. 네. 엉터리 보도 자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보도 자료 할 수도 없어요. 국민의 알 권리에 정반대된 겁니다. 뭐 차 뛰고 파 뛰고 아무것도 없는 거 보도 자료 절름발이. 참,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세관이 연루됐고 세관 직원들이 뭐 어떻게 뭐 도망갈까봐 뭐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보도 자료를 그렇죠. 준비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피의사실 핑계를 댄 공표다. 거예요. 저도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보도자료 안 보셨으면은. 그리고 제가 오전 끝나고 오후에 보도 예. 봐봤어요. 이렇게.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것은 수사를 모르는 국민의 교원 영색을 한 것이고 예. 이 사건은 네이밍부터 다퉜던 건데 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이렇게 했으면 마약 수사 브리핑 위압으로 가자. 마약 수사 브리핑 위압. 브리핑 외야. 브리핑 위압. 브리핑 위압이라고 네임을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수사 마약 수사 위압이 단계가 전체가 펼쳐진 거다. 브리핑 위압. 네. 그다음에 2차 위압. 그렇죠. 중단 위압. 네. 그리고 뭐죠? 좌천 외압입니다. 이 전체가 합쳐져서 외압이 되는 것이지 네. 브리핑 외압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그리는데 코끼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귀 잡고 부채라고 주장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어제 브리핑의 적절성 여부, 브리핑 내용을 갖고 다퉜지만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었고 네. 중간에는 이 수사를 이첩해란 말까지 나오고 중단하는 거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제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것도 9월 18일 날 서울경찰청장이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백예련 경정이 이상했다 오찬 때 이 말을 해요. 예, 그런 얘기 했어요. 했어요. 백경정이. 그 시점에. 9월 18일 날 이미 11일, 13일 통해서 세관 연루 사실 다 알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칭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이 이제 그 영등포 간부들을 식사를 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그 마약 수사 관련해 칭찬도 하고. 칭찬 엄청 해야지. 예. 세관 수사도 어떻게 해라고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까? 그런데 그 얘기 없었다는 한마디도 안 거예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경정은 네.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상했다. 요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네. 김광호 전 청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9월 8일 날 예정된 오찬인데 내가 어떻게 마약 수사 세관 연루한 것과 연관돼서 오찬을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네. 9월 8일 날 오찬을 잡은 건 맞아요. 그런데 9월 8일 왜 오찬을 잡았겠는가? 마약 수사 8월달부터 했거든요. 네. 아마 칭찬하고 잡았을 겁니다. 근데 닷새 지난 3일 지난 11일 날 세관 연루를 한 거지. 예정된 오차는 취소할 수 없지. 네. 그래서 가기는 갔지. 갔는데 칭찬을 안 한 거지. 제 추론입니다. 네. 백경정의 주장을 비춰봤을 때 제가 이 얼굴을 만들어보면 그런 거 아니었나. 9월 8일 날 서울경찰청이 식사를 하자고 오찬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8월 달부터 지난 마약 수사를 칭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기 전에 세관 연루 의혹을 알았고 세관 연루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니까 그래서 칭찬하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경정이. 아니 그러니까 백경정 사례도 그렇지만은 이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또 권익위에 안타깝게 그렇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국장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공정치 못한 거죠. 공정치 못한. 공정치 못하고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은 네. 공무원이 가장 힘든 게 죽음보다 힘든 게 조직의 분위기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 정의를 위해서 조직과 반대로 갈 때 그건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야 되고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오는 게 선진사회입니다. 그럼 대개의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조직이나 조직원들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네. 돌을 같이 던집니다. 아하. 왜? 그래야지만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너무 압니다. 굉장히 박정훈 대령, 네. 죽었던 권익위 국장, 네. 또 이번에 백혜련 경정 같은 사람들이 안 나와 우리가 나오지 않아야지만이 네. 우리 공직사회가 선진화하는 공직사회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보다 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본 거죠. 아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출세야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집단 이지매를 당한다는 거. 네. 따돌림까지 있었을 조직원은 걸로 예상하시는데. 조직원은 조직의 총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는 특히 정말 어떤 정권이냐, 어떤 정부냐, 특히 그 지도자가 누구냐 예. 여기에 따라서 큰 영향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네. 구체적으로 뭐 사건을 조작해라, 누구를 잡아 넣어라 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지. 동물적으로 이 공직사회는 거기에 대한 안테나가 높고 네. 동물적 감각이 빠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 제2의 제3의 백경정 같은 분이나 박정훈 대령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계속 우진사에 나올 것 나오면. 같아서.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이거 하나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얘기를 하면서 예. 뭐 우리 국민들 향해 뭐 항전 의지를 예. 가져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을지 예. 국무회의에서. 예. 의원님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8.15 광복제에서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우리 민주당 모 의원은 뭐 옛날에 김일성이 했던 거라고 비판도 그랬는데 아무튼 그 광복절날 일본에 관련 것은 일본에 관한 언급이나 비판, 네. 해명 없이 이 통일 얘기. 통일을 한 것도 뜬 것 맞고 아마 그 통일 이야기 그날 발표된 걸로 끝났을 겁니다. 진전할 수도 없을 겁니다. 네. 내용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을지훈련에서 안보, 국방에서 이야기가 좋습니다. 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항전 의지라는 표현,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네. 과연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고의 체계가 네. 이제는 늘 극우 세력만 규합해서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 맞는 언행을 함으로써 그 세력만을 이끌고 국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매우 안타깝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높죠.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 통합이죠. 예. 공정과 상식 네. 이걸 얘기하면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네. 얼마나 또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원내 1당으로서 잘 해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예. 예, 전당대회 과정 또 우리 의원님께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당원들의 이런 집단지성, 당원들의 힘이 또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나 저 개인적으로 시당 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DJ 이후로 처음으로 연임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2기 체제가 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화합, 통합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네. 이것만이 국민도 살고 우리 민주당도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아무리 민생 입법을 만들어서 네. 표결하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재결하면 통과가 안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볼 때는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네. 이제는 협치를 해야 되고 네. 그 일환으로 여야 25일 날 지금 대표회담 하더라고요. 대표회담 하지 않습니까? 영수회담도 이제 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든 안 갖든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네. 협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영수회담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는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보고 네. 그리고 나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영수회담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일단은 영수회담에 선을 긋는 태도를 그러면 안 될 것 그런 같은데. 비슷한 발언을 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수록 오히려 영수회담 받아들임으로써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차별성, 네. 확실히 자기가 오히려.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민주당과 이렇게 소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또한 저는 강주 시당 위원장으로서 저도 민생 어떤 시당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당원들만의 리그전, 당원들만의 관계십이 있다면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네.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을 제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예, 예. 또 이 세가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도 예, 예. 앞으로 국회 차원에 또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또 대응하는지 또 예, 의원님께서 또 어떤 또 말씀을 예. 하실지 저희가 지켜보고 예.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긴 시간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예, 예. 너무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예.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늘 국민이 국회를 정치인을 걱정해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더욱 정치는 통제가 안 됩니다.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따끔없는 충고를 아껴주시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